매일 아침 뜨고 지는 태양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지구 생태계는 완전히 태양 중심으로 갖춰졌죠.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지구의 생태계는 즉시 끝장입니다. 우리 인간이 쌓아 올린 문명도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 테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어머니 태양은 먼 미래에 지구를 완전히 파괴할 겁니다. 이 운명은 정해져 있어.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지구에 생명을 넘치게 만든 태양이 지구를 파괴한다고? 믿기지 않겠지만 이 얘기는 레알 팩트입니다. 앞으로 70억 년에서 90억 년 후의 태양은 지구를 삼켜버릴 예정이라고 하죠. 이 말들이 정말로 사실일까? 미래의 태양이 지구를 삼킬 거라는 과학자들의 예측은 사실이 맞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를 알려면 먼저 태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태양의 핵융합이죠. 먼저 핵융합이라는 거는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돼서 더 무거운 원자핵이 되는 반응입니다. 핵융합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초고온 그리고 초고압이죠. 이 두 가지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원자핵끼리는 서로를 밀쳐내는 청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태양의 핵처럼 1500만 도의 초고온, 2600의 초고압 조건이 형성된다면 원자핵 간의 거리가 좁혀지게 되고 원자핵 간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지면 중성자는 핵력이라는 핵과 핵 사이를 연결하는 힘을 작용시킵니다. 그렇게 원자핵들이 서로 결합하게 되고 이것을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태양 중심부에서는 끊임없이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수소끼리 핵융합을 해서 헬륨이 탄생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0.7% 정도의 질량이 사라지고 질량 에너지 동등성 원리에 따라서 0.7%가량의 질량이 빛과 열의 에너지 형태로 외부로 나오게 됩니다. 태양은 초당 4억에서 6억 톤가량의 수소를 태웁니다. 그리고 수소를 태워서 나온 헬륨은 태양 중심부에 쌓여가죠. 또 이 태양 내부에서 핵융합으로 광자가 생성되는데 이 광자는 태양 중심에서부터 대류층을 따라서 100만 년을 흘렀다가 태양 외곽층까지 나오고 이 태양 외곽층에서 우주 밖으로 빛의 형태로 분출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보는 태양빛은 다름 아닌 태양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태양의 핵융합은 수소를 원료로 사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수소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타는 자동차도 연료가 다 떨어지면 멈춰버리게 되는데 우리 태양도 멈추게 되는 걸까? 태양 중심액에 수소가 고갈되면 중심액은 중력의 힘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태양 중심의 밀도와 온도는 더 높아지죠. 태양 중심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고 있던 지역, 태양 중심액의 바로 바깥 부분에서도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이 지역에는 수소는 충분했는데 그동안 온도가 낮아서 핵융합이 진행되지 않았던 거죠. 중심액의 바깥쪽에서도 핵융합이 진행되고 태양 중심에는 에너지가 쌓여서 압력이 증가합니다. 태양은 그동안 핵력과 중력의 균형으로 그 크기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그 균형은 깨져버렸습니다. 태양의 엄청난 핵융합 에너지가 중력의 힘을 이겨내고 중력을 밀어내고 태양의 외피층을 크게 팽창시킵니다. 태양은 이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해 가는 겁니다. 적색 거성으로 진화 중인 태양을 자세히 살펴보죠. 여기 태양의 단면을 보면은 가운데 있는 파란색이 바로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입니다. 이 핵의 밀도, 온도, 압력은 진짜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태양 외부에 남아있던 수소들이 중심핵 근처로 모여서 수소 핵융합이 다시 일어납니다. 자, 이때 핵융합은 지금 태양이 일으키고 있는 핵융합보다 훨씬 격렬합니다. 태양 중심액의 고온, 고압, 고밀도 때문이죠. 더 격렬해진 핵융합은 태양의 크기를 팽창시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팽창한 태양의 표면으로 고르게 퍼지죠. 이때 태양의 표면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표면적은 크게 늘었기 때문에 태양의 밝기는 훨씬 밝아지는데요. 적색 거성의 광도는 태양하고 비교해 보면은 약 1000배에서 10,000배가량 더 밝아졌습니다. 이제 적색 거성의 빛은 붉게 보이게 되죠. 중심의 근처에서 핵융합이 일어날 때 준설이 일어납니다. 준설이라는 건 별의 대류층이 확대되는 겁니다. 이 대류층은 핵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바로 근처까지 확대되죠. 이 대류층에서는 별의 물질들이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이 대류층이 핵융합을 하고 있는 지점 바로 근처까지 확대가 됐으니까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이 이 대류층에 섞이게 되겠죠. 이 물질들이 대류 때문에 끌어올려져서 별 대기의 바깥층하고 섞입니다.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변한다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은 지금으로부터 약 70억 년 후에 적색 거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어 가면서 계속해서 커질 텐데 태양이 다 커졌을 때 반지름은 지금의 150배가 된다고 해요. 지금 태양의 반지름이 69만 킬로미터인데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고 나면 반지름이 1억 킬로미터가 넘는다는 거죠. 반지름만 1억 킬로미터가 넘어가면은 태양 외곽층의 대기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태양의 대기는 끝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태양 질량의 약 38%를 잃게 되죠. 태양이 너무 거대해지니까 태양계도 문제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말 그대로 태양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중심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당연히 태양계가 다 망가지겠죠. 일단 수성하고 금성은 너무 거대해진 태양의 대기층에 닿게 됩니다. 이 대기층하고 마찰을 일으키게 되면서 수성하고 금성의 온도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결국 수성하고 금성은 태양한테 잡아먹히게 되죠.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구가 태양에 잡아먹히냐 마냐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마다 연구마다 얘기가 다릅니다. 먼저 태양의 크기는 지구의 공전 궤도랑 맞먹는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조석작용 때문에 지구가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야 맞겠죠. 그런데 이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태양은 적색 거성이 되어 가면서 태양 질량의 38%를 잃게 됩니다. 그 말은 뭐다? 태양의 중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태양의 중력이 약해진 만큼 지구의 궤도는 1.3에서 1.7 천문 단위, 그러니까 대략 2억 킬로미터에서 2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태양으로부터 뒤로 물러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지구가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도 있겠죠. 와, 태양에 잡아먹히지만 않는다면 희망은 있겠구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구가 태양에 먹히지 않더라도 이미 지구 생태계는 모조리 끝장이 난 상태입니다.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되면서 태양의 표면 온도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열기를 내뿜는 면적 자체가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도달하는 열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태양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지구의 바다는 증발합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죠. 태양의 대기는 지금의 금성처럼 변하게 됩니다. 지구의 모든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죠. 최후에는 지구지 표면의 암석마저도 녹아내리게 됩니다. 적색 거성이 되어버린 태양의 너무 뜨거운 열기 때문이죠. 지구는 이제 용암 행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구 생태계는 모조리 소멸하고 아직도 지구에 인간이 남아 있었다면은 우리 인류도 문명도 다 타버리고 재가 돼버리는 거죠. 다음 행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화성부터 목성,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은 태양에 잡아먹히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태양의 중력이 약해지는 바람에 행성들의 궤도가 커지면서 태양하고 거리를 많이 두게 될 겁니다. 목성이나 토성 같은 거대 행성들은 태양에 잡아먹히지 않더라도 태양의 기조력으로
쪼개지게 될 겁니다. 목성하고 토성이 이제는 태양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태양계에 무한한 생명을 줬던 태양은 어느 순간 행성을 먹어치우고 파괴하는 폭군 적색거성으로 돌변합니다. 수성과 금성은 태양에 잡아먹힌 지 오래고 지구는 불타고 없죠. 아름다운 균형을 가졌던 태양계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태양계의 종말인 거죠. 짜지만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70억 년 후에 벌어질 일이라면 아직 우리 인간들에게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동안 발전시킨 뛰어난 과학기술로 우리 인간은 늘 그랬듯이 답을 찾을 겁니다. 영화 유랑지구처럼 지구 땅속 깊은 곳에 도시를 세울 수도 있고, 물론 오래가진 못하겠지만 지구 자체를 안전한 곳으로 통째로 옮길 수도 있겠죠.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색거성이 되어버린 태양은 아직 진화가 끝난 게 아닙니다. 적색거성은 행성 상성운이 되었다가 끝내 백색 외성이 되죠. 다음 시간에는 이 백색 외성으로 진화하는 별들을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유랑지구 리뷰였고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